이번 달 고지서 버리지 마십시오. 31만 4,474명. 이 숫자부터 보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는 쪽으로 넘어간 인원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뭘 잘못한 걸까요? 놀랍게도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2022년 9월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면서 피부양자로 인정해주는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연 2천만 원으로 확 내려갔는데 그 선 하나에 걸려서 자격을 잃은 겁니다. 그런데 정부도 이게 갑자기 감당이 안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를 4년 동안 깎아주는 한시 경감을 같이 붙여놨습니다. 첫 해에는 80%를 깎아줬고 그 다음 해는 60%, 그 다음은 40%, 그리고 지금은 20%가 남아있습니다. 이 마지막 20%가 적용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이번 달 고지서가 정해진 일정대로라면 할인이 붙은 마지막 고지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개편을 발표하면서 문서에 그렇게 적어둔 일정이고 다시 늘리겠다는 발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부가 나중에 연장할 수도 있으니까 본인 고지서는 공단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확인 없이 그냥 넘어가면 다음 달에 숫자가 달라져 있어도 왜 달라졌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꺼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건 그 31만 명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 기준은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선이라서 지금 보험료를 영원 내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든 내년에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퇴직하신 아버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어머니, 남편 밑에 올라가 있는 배우자가 전부 같은 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선이 정확히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숫자로 말씀드리면 소득은 연 2천만 원, 재산은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5억 4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딱 1원만 넘어가도 깎아주는 것 없이 전부 넘어갑니다. 그리고 넘어간 다음에 쓸 수 있는 방패가 하나 있는데 이건 신청 기한이 2개월밖에 안 되고 그 안에 신청하면 최대 36개월을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지, 넘어가면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숫자는 전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자료에서 그대로 가져왔고 화면 아래에 출처를 같이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계산기 하나 켜두시면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본인 자리가 나옵니다. 숫자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5덩이로 갑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 어느 칸에 서 있는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칸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강보험 가입자는 딱 3칸으로 나뉘는데 이 칸이 뭐냐에 따라서 같은 사람이 0원을 내기도 하고 20만 원을 내기도 하니까 여기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둘째는 피부양자 커트라인입니다. 소득 얼마, 재산 얼마에서 잘리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려 넘어지는 함정 3가지를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는 이번 달로 끝나는 4년 한시 경감입니다. 누구한테 적용됐고 왜 하필 이번 달이 마지막인지 일정표를 그대로 펼쳐드리겠습니다. 넷째는 넘어가면 도대체 얼마가 나오느냐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계산식이 공개돼 있어서 여러분이 직접 대입해 보실 수 있는데 2026년에 적용되는 숫자를 그대로 넣어서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섯째는 방패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그리고 넘어간 직후에 쓸 수 있는 제도를 신청 기한까지 붙여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이 영상은 특정 상품을 사시라거나 자산을 이렇게 옮기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숫자로 보여드리는 자리이고 실제 본인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첫째부터 가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딱 3칸입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먼저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분들인데 보험료를 월급에만 매기고 회사가 정확히 절반을 같이 내줍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정해졌으니까 월급의 7.19%를 떼서 그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만 본인이 내는 구조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로는 2026년 직장가입자 한 사람이 실제로 내는 본인 부담 보험료가 월 평균 16만 699원인데 이건 작년보다 2,235원 오른 금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2가지 사실입니다. 첫째, 직장가입자는 아무리 집이 커도 그 집에는 보험료를 안 매긴다는 것이고 둘째, 절반은 회사가 낸다는 겁니다. 그럼 이 2가지가 언제 사라질까요? 퇴직하는 순간 동시에 사라집니다. 두 번째 칸이 피부양자인데 이건 직장가입자 가족으로 등록돼서 보험료를 아예 안 내는 자리입니다. 말 그대로 0원입니다. 배우자, 부모님, 자녀, 그리고 조건을 갖춘 형제자매까지 올라갈 수 있고
몇 명이 올라가든 직장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1원도 안 늘어납니다. 이게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가장 큰 혜택인데 그만큼 자격 심사가 깐깐해서 오늘 이야기의 절반이 여기서 나옵니다. 세 번째 칸이 지역 가입자입니다. 회사에 안 다니고 피부양자도 못 되면 자동으로 이 칸으로 넘어오는데 여기가 앞에 두 칸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같이 내줄 회사가 없으니까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하지만 더 큰 건 그 다음입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만약 집이 있고 땅이 있으시다면 그 자체가 매달 보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득이 0원인데 왜 보험료가 나오죠?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역가입자가 무조건 비싼 건 아닙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92,242원으로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평균인 166,699원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평균만 보면 지역가입자가 더 싸 보인다는 뜻인데 그럼 왜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평균의 소득도 재산도 거의 없는 세대가 대거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재산이 있는 분이 이 칸으로 넘어올 때 금액이 크게 튄다는 뜻이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정확히 그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직장은 월급에만, 절반은 회사가, 피부양자는 0원, 지역은 소득에 재산까지 전액 본인이, 칸 하나 바뀌는 게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이 오늘 확인하셔야 할 건 지금 어느 칸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년에 어느 칸으로 옮겨가느냐입니다. 이제 커트라인입니다.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세 가지 관문을 전부 통과해야 하는데 하나라도 걸리면 그날로 지역가입자입니다. 첫 번째 관문이 소득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소득이라는 게 월급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전부 합친 금액을 봅니다. 그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탈락입니다. 연 2천만 원이면 한 달로는 얼마일까요? 약 166만 원인데 이 정도면 국민연금의 임대료 조금, 이자 조금만 겹쳐도 금방 닿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소득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사업소득이 아예 0원이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분만 사업소득 500만 원까지 봐줍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내고 1년에 100만 원을 벌어도 그 순간 피부양자 자격은 없어지는데 충격적인 건 금액이 아니라 등록 여부 하나로 갈린다는 점입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보험보상 상이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준이 다른데 이분들은 합산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일 때 인정됩니다. 두 번째 관문이 재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과세표준을 다 합쳐서 봅니다. 이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면 통과입니다. 그런데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 바로 탈락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5억 4천만 원을 넘더라도 9억 원 이하까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대신 소득 기준이 연 2천만 원에서 연 1천만 원으로 반토막 납니다. 그리고 9억 원을 넘으면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그냥 탈락입니다. 정리하면 재산 구간이 이렇게 셋으로 갈립니다. 5억 4천만 원 이하는 소득 2천만 원까지,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소득 1천만 원까지, 9억 원 초과는 무조건 탈락. 형제자매는 기준이 훨씬 낮아서 재산 과세 표준이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관문이 부양 요건입니다. 아무나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까지가 기본이고 배우자의 부모님도 직계존속에 들어갑니다. 형제자매는 훨씬 좁아서 미혼이면서 65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거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보험보상 상이자인 경우에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규정이고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걸려 넘어지는 함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부부입니다. 결혼하신 분은 본인만 통과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 요건을 같이 충족해야 하는데 남편이 자격이 있어도 아내가 소득 기준을 넘으면 두 사람 다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함정은 더 조용히 걸립니다. 주택임 대소득입니다. 이건 사업자 등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택임 대소득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제외됩니다. 500만 원까지 봐주는 그 규정이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함정이 제일 큽니다. 연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1만 4,474명이 어떤 소득 때문에 탈락했는지 아십니까? 전부 공적연금이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21만 9,532명으로 69.8%였고 국민연금이 4만 7,620명, 사학연금이 2만 5,217명, 군인연금이 2만 704명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부어서 받게 된 연금이 자격을 잃게 만든 소득으로 잡힌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이 대목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격을 잃으면 그 밑에 같이 올라가 있던 가족도 같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동반 탈락한 인원이 11만 6,306명, 전체의 37%였습니다.
한 사람이 선을 넘으면 집 전체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왜 하필 이번 달이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계를 2022년 9월로 돌리겠습니다. 이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단계로 개편되면서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연 2천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1,400만 원이 한 번에 깎인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선 하나에 걸릴 사람이 몇 명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는 이 개편으로 피부양자 27만 3천 명이 지역가입자로 넘어간다고 발표했는데 이건 전체 피부양자의 1.5%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영원을 내던 사람한테 갑자기 10만 원짜리 고지서를 보내면 그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붙인 게 4년 한시 경감이었습니다. 일정이 이렇게 짜여 있었습니다. 첫 해인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는 보험료의 80%를 깎아줬습니다. 2년 차인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는 60%였고 3년 차인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는 40%였습니다. 그리고 4년 차가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20%입니다. 그럼 지금이 몇 년 몇 월입니까? 2026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이 그 일정표의 마지막 칸입니다. 계단이 80, 60, 40, 20으로 내려왔는데 놀랍게도 다음 칸이 비어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 경감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오른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도 없는데 제도라는 건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실제로 바뀐 적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개편을 발표하면서 문서에 적어둔 일정은 2026년 8월까지이고 그 뒤가 어떻게 되는지는 본인 고지서로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감의 대상은 보도자료에 적힌 표현 그대로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입니다. 지금 새로 자격을 잃으시는 분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반 할인이 맞는지는 문서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서 이건 반드시 공단에 물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분들이 얼마를 내고 계실까요? 국회에 제출된 공단 자료를 보면 공적연금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의 평균 월 보험료가 2025년 2월 기준으로 99,190원이었습니다. 1년이면 119만 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금액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0원에서 시작해서 119만 원이 된 거라서 여러분이 지금 0원을 내고 계신다면 이 숫자가 그대로 여러분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99,190원이 경감이 들어간 뒤의 금액인지 경감을 빼기 전에 금액인지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여기서 곱하기 나누기를 해서 얼마가 될 거라고 계산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없는 숫자를 만들어내는 순간 이 영상은 볼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건 확실합니다. 경감이 20%든 0%든 그 밑에 깔린 원래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그 계산식을 알면 내 금액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계산식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계산식이 공개돼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조문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대의 월별 보험료는 소득 부분과 재산 부분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 부분은 소득월액의 보험료율을 곱하고 재산 부분은 재산보험료 부과점수의 점수당 금액을 곱합니다. 여기에 2026년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소득에 곱하는 보험료율은 7.19%입니다. 직장 가입자와 똑같은 요율인데 다만 직장은 이 중 절반을 회사가 내주고 지역은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그럼 같은 7.19%인데 실제로 나가는 돈은 어떻게 될까요? 2배가 됩니다. 재산 쪽 점수당 금액은 2026년에 211.5원으로 정해졌는데 작년 208.4원보다 1.48%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재산 전부의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기본공제를 먼저 빼줍니다. 이 기본공제가 2024년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과세 표준에서 1억 원을 뺀 나머지에만 점수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또 하나가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자동차 보험료입니다. 예전에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겼는데 이게 전면 폐지됐고 지금 계산식에는 자동차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개편으로 재산보험료를 내던 353만 세대 가운데 330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4천 원 내려갔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던 9만 6천 세대는 월 평균 2만 9천 원이 내려갔습니다. 합치면 333만 세대가 월 평균 2만 5천 원, 1년으로 9,831억 원을 덜 내게 된 개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예전보다 나빠진 게 아니라 놀랍게도 오히려 좋아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폭탄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0원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려간 금액이 얼마든 0원이었던 사람한테는 전부 새로 생긴 돈입니다. 여기에 위아래 울타리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는 아무리 적어도 월 2만 160원 밑으로는 안 내려가고 아무리 많아도 월 459만 1,740원을 넘지 않습니다. 소득도 재산도 거의 없는 세대라면 하한액인 2만 160원이 찍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고지서에는 항상 하나가 더 붙어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정해졌는데 실제로는 건강보험료의 13.14%를 곱해서 나옵니다.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로 13,140원이 더 붙는다는 뜻이니까 여러분이 고지서 총액을 보실 때는 이걸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항목을 건강보험료와 따로 세는 분이 많아서 총액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그럼 내 재산 과세 표준이 얼마일 때 점수가 몇 점인지 궁금하실 텐데 이 등급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사에 들어있습니다. 과세 표준 450만원 이하 22점에서 시작해서 맨 위 2341점까지 60개 등급으로 잘라놓았는데 이걸 다 읽어드리면 아무도 못 배우시니까 뒤에서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본인 보험료는 세대 구성과 경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보험료 모의 계산으로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계산식과 2026년 값은 지금 다 알려드렸으니까 모의 계산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이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방패입니다.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이름이 딱딱해서 그냥 넘기기 쉬운데 내용을 보시면 왜 이걸 알아야 하는지 바로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회사를 그만뒀는데도 직장가입자였을 때의 보험료로 계속 내는 제도입니다. 먼저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됩니다. 한 회사에서 쭉 다녔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합쳐서 1년이면 되니까 중간에 회사를 옮기셨어도 대부분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신청기한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다음에 처음으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한 날부터 세는 게 아니라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기준으로 센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2개월이 지나면 그냥 끝입니다. 나중에 사정을 설명한다고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퇴직하고 처음 날아오는 건강보험 고지서는 절대 대충 넘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봉투 안에 2개월짜리 시계가 들어있는데 여러분이 그 봉투를 서랍에 넣어 두시는 동안에도 그 시계는 계속 갑니다. 그럼 얼마 동안 쓸 수 있을까요? 최대 36개월입니다. 원래 24개월이었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3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3년입니다. 퇴직하고 3년이면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거나 재취업을 하거나 자녀가 취업해서 그 밑으로 들어가거나 상황이 한 번은 바뀌는 기간입니다. 그 3년을 벌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퇴직하기 전 최근 12개월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그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곱하고 거기서 50%를 경감해줍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갈 게 있습니다. 회사가 절반을 계속 내주는 게 아닙니다. 퇴직했으니 회사 부담분은 당연히 없어지는데 대신 제도가 50%를 깎아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직 중에 본인이 내던 금액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내주는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깎아주는 방식으로 맞춰놓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보수 외에 다른 소득이 많으셨던 분은 소득월액 보험료가 여기에 더 붙습니다. 또 하나 큰 게 있는데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피부양자를 올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을 그대로 밑에 두실 수 있다는 뜻이니까 가족 단위로 보면 차이가 더 커집니다. 주의하실 것도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처음 고지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도록 안 내시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어렵게 신청해놓고 첫 달 고지서를 놓치면 그대로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둘째, 그럼 이 제도가 항상 유리할까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도 재산도 거의 없어서 지역보험료가 하한액인 2만 160원으로 나오는 분이라면 재직 시절 월급 기준으로 계산되는 임의계속 보험료가 오히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갈리는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퇴직 후에 다른 소득이 없고 1세대 1주택이라고 놓고 법에 적힌 값으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퇴직 전 월급이 300만 원이었던 분은 임의계속 보험료가 12만 2021원인데 집 공시가격이 5억 3천만 원을 넘어야 지역가입자 쪽이 더 비싸집니다. 월급 400만 원이면 임의계속이 16만 2,695원이고 갈림선은 8억 5천만 원인데 500만 원이면 20만 3,369원의 갈림선이 15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600만 원이었던 분은 22억 7천만 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월급 500만 원 받으시다 퇴직하셨고 공시가격 6억짜리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라면 이미 계속가입을 신청하는 쪽이 한 달에 7만 5천 원 더 비싸다는 겁니다. 36개월이면 271만 원을 더 내시게 됩니다. 퇴직 전 월급이 높았던 분일수록 이 제도가 불리해지는데 이미 계속 보험료는 퇴직 전 월급만 보고 지역 보험료는 지금의 소득과 재산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금이 있으시면 이야기가 뒤집힙니다. 월급 400만 원이었던 분이 공시가격 6억 집의 연금을 1년에 1,800만 원 받으시면 지역가입자는 18만 9천 원이고 이미 계속은 16만 2천 원이라 이번엔 이미 계속 쪽이 쌉니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제도냐 나쁜 제도냐의 문제가 아니라 두 금액을 나란히 놓고 싼 쪽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행히 이 비교는 첫 지역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찍힌 금액과 공단에 물어본 이미 계속 보험료를 나란히 놓으시면 됩니다. 그 판단을 하실 시간이 2개월입니다. 이미 계속 가입 말고 남은 방패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시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못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다시 충족하고 나를 올려줄 직장가입자 가족이 있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들 놓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올려줄 사람이 배우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계비속 그러니까 자녀도 됩니다. 자녀가 취업해서 직장가입자가 되면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고 배우자의 부모님도 직계존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위나 며느리 밑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취업은 그 집 전체의 건강보험료가 바뀌는 사건인데 여러분 집에 곧 취업할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때 부모님 자격도 같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법에 정해진 경감 제도들입니다. 이건 신청 조건만 맞으면 깎아주는 것들이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양기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오래 걸리는 섬이나 벽지에 사시면 50%를 경감받습니다. 군지역이나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에 사시면 농어촌 경감으로 22%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경감이라는 게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 한부모 가족 세대, 55세 이상 여자 단독 세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같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사시면 재난경감으로 보통 3개월분을,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같이 발생하면 6개월분을 경감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지만 확실한 것도 하나 있는데 보험료를 자동이체나 전자문서로 받으시면 행정비용 범위에서 감액이 됩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도 매달 붙는 거라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로 말씀드릴 건 방패가 아니라 확인 방법입니다. 공단 홈페이지에는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보는 모의 계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선 안쪽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 그리고 넘어가면 얼마가 나오는지를 고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미 소득이 끊겼는데도 작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오고 있다면 조정이 가능한지도 공단에 함께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절차를 확정해서 말씀드릴 만큼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서 제도가 이렇다고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세대를 분리한다거나 주소를 옮겨서 보험료를 줄인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니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실제 생활 관계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나중에 소급해서 부과되고 그게 훨씬 큽니다. 그리고 소득을 줄이려고 자산을 이렇게 옮기시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제도 설명이 아니라 상품 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드릴 수 있는 건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선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그리고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이 3가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숫자 중에 딱 5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연 2천만 원. 모든 소득을 합쳐서 이 선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집니다. 월급만이 아니라 연금도, 이자도, 임대료도 전부 여기 들어갑니다. 둘째, 5억 4천만 원.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 표준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소득 기준이 1,000만 원으로 반토막 나고 9억 원을 넘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탈락입니다. 셋째, 2026년 8월. 2022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가 되신 분들에게 붙어있던 4년 한시 경감의 마지막 달로 보건복지부 문서에 그렇게 적혀있는 일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장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이번 달 고지서와 다음 달 고지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넷째, 2개월. 퇴직하고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2개월은 사정을 설명해서 늘릴 수 있는 기한이 아닙니다. 다섯째, 36개월. 신청이 되면 최대 3년 동안 직장가입자 시절 기준으로 계산된 보험료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산식도 다 알려드렸으니까 한 줄만 다시 짚고 가겠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의 7.19%를 곱한 값에 재산 과세 표준에서 1억 원을 뺀 나머지로 매긴 점수의 211.5원을 곱한 값을 더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3.14%인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붙고 세대보험료는 아무리 적어도 2만 160원, 아무리 많아도 459만 1,740원 안에서 정해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고지서에 찍힌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건지 읽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전부 제도 설명이고 어떤 상품을 사시라거나 자산을 어떻게 옮기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도는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본인 보험료와 본인 자격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쓴 숫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법제처가 공개한 자료에서 그대로 가져왔고 확인하지 못한 숫자는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곧 퇴직하시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오늘 이 5개 숫자만 그대로 전해주셔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딱 한 가지만 전하실 수 있다면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퇴직하고 처음 오는 고지서 그것만은 꼭 열어보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안에 2개월이 들어있습니다.